자, 일단 뉴스 나온 거는 중국이 발음이 어렵다. 블라디보스토크 항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만 정리를 할게요. 네, 중국이 165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허락을 한 건데요. 러시아가 영토 분쟁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항만 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저는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그 자리를 완벽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또 깊숙이 관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요? 네. 이번에 무슨 사업을 또 해보셨을까요? 사실 이게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지금 이제 동북 삼성에 있는 길림성을 연결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경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 그 낮은 선봉 경제특구라고 그래서 맞아. 두만강 쪽에다가 일종의 국제 자유무역 도시를 짓자라고 하는 게 91년도부터 있었고요. 2010년도에 이게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 지역에다가 북한과 중국과 연결될 수 있는 일종의 대규모 물류기지를 짓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하고 러시아에 있는 물자들을 저쪽에 모으고 저쪽에 있는 선박 관련된 저반 시설들에 LG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면 훈춘이라는 도시 있죠? 네. 저 훈춘이라는 도시하고 선봉, 나산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아예 그쪽에다가 새로운 자유무역 도시를 열기로 했어요. 그러면 철도, 육로, 그리고 항만을 통해가지고 동북아의 물류를 통합시키려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저기까지 4차선 도로를 뚫었어요. 훈춘에서 낮은 항까지. 그리고 러시아 쪽하고도 철도가 이미 북한하고는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훈춘이랑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한 철도를 놓냐 마냐를 놓고 그때 한참 협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게 이루어지기만 한다고 치면 저거를 이제 우리나라 철도하고 연결을 해갖고 부산항하고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내륙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여기를 엄청나게 큰 무역항으로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낮은 선봉지구를.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되던 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빠진 거예요. 북한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훈춘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게끔 가는 일종의 새로운 육상 통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러시아와 직결되는 사업들, 또 러시아, 중국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저게요, 저쪽 지역에 이제 동북 삼성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농산물 그리고 건어물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내륙 항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무역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저쪽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제일 많이 나는 그 상품이 뭐냐면 북어였어, 북어. 즉, 러시아에서 잡은 명태를 북한으로, 길림성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말리는 거야. 우리 강원도에서 말리듯이. 그래서 거기 북어가 진짜 맛있고 가격도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팔 수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북한에 백두산 관광을 가는데 백두산 관광 가서 제일 많이 사오는 상품이 북어인 거예요. 그 북어를 팔라고 했어요, 송 작가님이? 북어하고 고사리를 팔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치 예상을 안 벗어나는구만. 그래서 저기를 가갖고 아니, 무역을 하려고 그랬어. 언제 간 거야? 그건 또 언제예요? 언제요? 부산이 그러니까 캐나다 아니었어요? 캐나다? 아, 여기 게 실패해서 캐나다로 간 거지.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배편이나 항만으로 대박이다.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고 수입한 걸 어디로 갖고 가야 되냐면 중국에 있는 대련항까지 끌고 가야 된다.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야 되는 위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그렇지, 그렇지. 북한을 통과를 못 하니까 그래서 1000km 이상을 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쪽 지역 안에는 사실은 무인도나 마찬가지야. 사람이 거의 없어. 그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져갈 생각을 못했나? 그러니까 이걸 사갖고 러시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지 당신은. 그럼 그래서 연결까지도 송 작가님이 했었어야지. 그때 이제 그 능력이 부족했구만. 그렇지 그때 푸틴이랑 친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에헤이. 웬만한 외국어를 다 하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러시아어거든. 사람이 잘하.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어? 그래서 중요한 건 이쪽에 무역항을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그 나진항 있잖아요. 이게 200km예요. 가깝네. 근데 이건 얼마일까요? 더 가까울 것 같은데. 52km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 지형으로 따져보면 나진하고 블라디보스토크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파이란다. 요게 곱을 해보면 하여튼 250 나누기 제곱에 2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뭘 해? 한 그냥 400, 어쨌든. 400 몇십 킬로가 되는 거야, 이거를.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삼각구도 교역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규모가 어려우니까 이쪽 지역에다가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배제가 돼버린 거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이런 북방 항로나 여기서 철도를 통해서 부산까지 원주를 거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철도 부설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다 백지화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 러시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교역량들이 다 넘어갔는데 이게 원래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 국경 분쟁 때문에 이게 안 된 거거든. 러시아는 이게 블라디보스토크가 옛날에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일부러 안 줬단 말이야. 이런 교역들을 하게 되면 철도 놓고 도로 놓고 중국 애들 장사하러 들어오면 국경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냥 넘어가요. 그 지역은 그치. 중국한테. 근데 그거를 러시아 입장에서 그걸 안 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쪽 지역에다가 자유무역 도시를 세우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송 작가님이 하셨었어야죠. 그럼 내가 잘못한 거네. 당연하지. 아니 왜 그걸 안 했대? 그러게. 돈을 조금 더 쓸 건데 그랬어. 야, 성 작가님의 몇 개나 사업을 했는지 물어보신데 성 작가님도 모르지 않을까요? 본인도 다 몰라요. 저도 다는 모르죠. 근데 뭘 보면 내가 저거 했던 기억이 나. 과거에 전생의 기억처럼 뭐 이렇게.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은 저 고사리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북어 관련된 건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래서 고사리 진짜 충격이었죠. 이게 여러 가지로 시사할 수 있는 바가 큽니다. 이 훈춘이라는 도시는 우리랑 연결고리가 가까운 도시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배치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중국군의 미사일 기지가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뭐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다가 중거리 3,000에서 5,000km 정도 갈 수 있는 중국의 미사일들이 많이 배치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만일에 이게 낮은 선부 자유무역 지구가 됐으면 이 미사일들이 중국 내륙으로 다 옮겨갔을 건데 저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둘이 한 거란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훈춘하고 블라디보스톡이 거래를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상 중국 땅이 이게 영토는 우리 거지만 중국 인원들이 들어오라라는 거를 허용을 했다는 거야. 그 대신에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해결을 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